시사점인데요. 제가 이제 발표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정 지역에서 소득 과세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거래세로 뭔가 과세를 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인 방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EU라든지 OECD,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약간 거래세로 풀고 싶어 하는 거는 소득과세에서 발생하는 이런 난점들을 갖다가 다 그냥 거래세로 뭔가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세협약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단기적인 방안이라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세 과세 체계를 고안해서 제안을 한 게 디지털 경제 체제에 관련돼서의 과세 체계의 종합적인 방안이 구축이 안 되면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걸 또 전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한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외형적인 표준을 타겟팅해서 과세하는 방식은 상당히 여러 국가들이 다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는 제도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단기적으로 성과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그냥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있어서 일정 매출이 있으면 곧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포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그 방식은. 지금 미국에서 주간 법인세를 이제 안분을 해야 되는데 안분할 때 팩터로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매출액이랑 종업원 급여랑 그다음에 이제 자산 비중을 각 주별로 따져가지고 과세에 관련된 세수를 안분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요건이 각각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야지만 이제 넥서스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그 넥서스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산 기준이랑 급여 기준이랑 이제 매출 거래 기준이 이렇게 딱 따로따로 뭔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주간 협의회가 있거든요. 이 과세를 위한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만든 우선 기준 표준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요소들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해서 자기네들이 세수 안분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특이한 거는 지금 매출 요건에만 가중치를 줘서 뭔가 그 과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매출 요건을 되게 다른 것들보다 평가를 더 높이 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 이제 세수 안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마켓 베이스에 관련된 이제 원천 과세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얘네들도 지금 디지털 기업들 때문에 이 협의회에서 만들고 있는 표준안을 다시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피지컬하게 프레젠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하면서 이제 세이지 팩터들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디지털 기업을 고려를 해서 세이지 팩터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건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 거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새 과세를 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구조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리하게 뭔가 대안이 나올 때에도 이런 거를 약간 본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SEP 관련돼서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DST를 만드는 건 단기적인 방안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한 아까 전에 미국처럼 뭔가 넥서스 어프로치와 유사하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유럽이랑 유럽연합에서 약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포인트들이 이제 뭐 700만 유로 초과하는 경우나 사용자 수 10만 명 초과하는 경우나 뭐 비즈니스 계약 3천 건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게 그 중요한 경제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거에 관련된 지금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으로 해가지고 뭔가 법인세 과세 체계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은 DST는 뭐 대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중장기적인 방안이랑 연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DST가 약간 도입된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가가치세로 문제를 푸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는 부가가치세법 53조의 2가 이제 뭐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거라 그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용역 그 수수료를 받게 되는 용역 이런 것들 경우에 이제 그 포섭을 하게 되는 구조로 좀 바뀌어져 있는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참고 사항들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DST 관련돼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렇게 뭔가 되게 급하게 글로벌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시사한다면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급하게 막 추진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여기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막 우리가 추진을 해서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다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대응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게 뭐 거래세로 해서 모든 소득세의 문제들을 푸는 게 맞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